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영상을 찍는 지금 시각은요, 2021년 9월 17일 오전 7시 52분이고요. 예, 저는 방금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요새 진격의 거인 보고 있는데 존나 재밌네. 보다가 잠들다가 일어나서 어제 올렸던 영상을 봤는데, 와, 오랜만에 1등 했더라고. 그래서 뭐 1등 할 거라고 예상은 했거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나는 안단 말이야. 사실 잘 안 하는 것 뿐이지. 근데 오랜만에 근데 또 1등 하니까 또 기분은 좋네. 또 유튜버들 이런 거 좀 민감하긴 하거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역시는 역시 역시군이라는 결과였긴 한데, 근데 덧글 같은 거를 좀 읽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제 올렸던 영상 뭐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요약을 하자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뭔가 페미니스트를 진짜 무서워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정말로 오랜 시간 단합해가지고 김 메고 밥 메고 왔던 그 이미지나 영업이익을 단 한순간에 이제 보창낼 수 있는 게, 그게 단 한 명의 강력한 빼미 전사거든. 그게 직원 한 명이 그걸 가능하나? 그거 가능해? 이건 뭐 무슨 씨발 300도 아니고 장난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뭐 남자들은 뭐 애초에 당연한 거 아니었냐, 이미 다 인사과에서는 알고 있던 얘기였다, 다만 쉬쉬하고 있었던 것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하나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 내용이 뭐냐면, 여대와 페미니즘을 직결하는 건 너무 심하게 편견하는 게 아닌가. 여대생 모두가, 아니 더 현실적인 논리로 여대생 다수가 과연 페미니스트인가. 합리적인 이유로 직장에서 남자와 평등하게 대우해달라는 요구가 페미니즘이 아닐 텐데. 참고로 난 페미니즘을 옹호하지도 않는 남성. 씨, 존나 귀엽다, 씨. 근데 이 정도로 티나게 하는 거는 이거 진짜 일부러 남자가 단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요새는 뭐 그런 게 그 위장 간첩이라 가지고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피식하고 웃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사실 맞는 거거든. 여대와 페미니즘을 직결하는 거는 너무 심한 편견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편견보단 선입견에 가깝죠. 그죠? 그러니까 선입견과 편견에 대한 약간 디테일한 차이는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로 직장에서 남자와 평등하게 대우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페미니즘이 아닐 텐데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걸로 그 항의하고 겐세이 부린 적 없잖아. 항상 그 여자는 임금 63.7%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대기업 공채 어딜 봐요. 어딜 봐도 남자랑 여자랑 똑같이 공채로 들어오잖아. 월급 똑같아. 남자 이제 1억 줄 때 여자 6,300만 원 주는 기업 없다니까. 그런 거 없어. 근데 항상 그런 뭔가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엄청 싸우고 있잖아. 물론 이제 자로돼 잰 듯이 깔끔하게 줄 수는 없겠지. 거기엔 여러 가지 시장적인 논리도 적용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뭐 분명히 손해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문제는 이걸 풀어나가는 방식이 너무 와일드하고 너무 야만적이었어. 그지? 그래서 지금 와서는 사람들이 피하고 있는 게, 절대로 여러분들이 평등한 대우를 해달라고 해서 피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마치 옛날에 일베충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 우리는 애국보수다 이기야. 애국보수라서 욕먹는다 이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애국보수라서 일베충이 욕먹는 거 아니잖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 편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대와 페미니즘을 직결하는 거는 너무 심한 편견 아닌가라고 했는데, 편견 맞죠. 선입견 맞아. 선입견 맞단 말이야. 내가 일전에 얘기했던 간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과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간호조무사라고 해서 그 사람의 직업으로 인격을 재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선입견에는 그 확률이라는 게 존재하거든. 낮은 확률, 높은 확률, 제법 높은 확률, 매우 그런 확률,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간호조무사가 뭐 노는 거 좋아하는 것도 맞겠지만, 근데 결국엔 여러분들과 같이 살아가는 한도 내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으니까. 뭐 하는 거야, 저들이. 저 또 겐세이 부리네, 아침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야. 여대를 다닌다고 해서 페미니스트냐라는 것들, 여대를 다닌다고 해서 페미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냐, 이것도 똑같은 선입견에 가깝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던 간조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높은 선입견이야. 높은 적중률의 선입견. 그래서 지금 여대 가면 여자들도 걱정을 해. 말했잖아. 그 여대 간 애들도, 여대 가면 정말 뺨이 많아요, 이런 얘기 이렇게 무서워서 물어보는데, 여자들도 이제 인스티지 달린 댓글 보면 여자들도 이게 많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댓글을 내가 통째로 붙여왔거든. 보면
자기가 이번에 여대 4개 넣었는데 불안하다. 그래서 빼미가 싫은 건 아니지만 도가 지나친 빼미는 좀 그렇다. 그래서 탈코 안 한다고 지랄할까봐. 그래서 히읗 니은 한남인 건 알겠는데 지읒 기읒 이건 뭔지 모르겠어. 지읒 기읒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학교 자퇴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지읒 기읒은 뭐지? 정글인가? 그래서 정글 갱 안 온다고 뭐라고 하는 건가? 일단 모르겠는데 근데 결국엔 여기에 대한 덧글 보면 내가 이걸 통째로 다 붙여왔거든.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을 해봐. 강요하는 분위기가 심하냐 안 심하냐 할 때 비율이 높다고는 다 얘기해 다들. 에타는 좀 약간 정신 나간 애들이 많긴 하지만 근데 자기 주변에 여대 다니는 애들 거의 다 그러고 내 친구 물들어서 지읒기읒 거리더라. 지읒기읒 도대체 뭐야? 정글이야 이씨.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에타는 빼미가 아니라 워마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장하거나 치마 입으면 익명성 믿고 엄청 욕한다는데 얘네들은 보면 빼미와 워마드를 확실히 구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에서 여자들은 빼미랑 워마드를 좀 구분을 해. 남자 입장에서는 보기에 둘 다 정신병인데 그렇지 않더라고. 여대 애들은 여대가 아니라 여자들은 좀 그렇게 보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대 다니다가 극도로 혐오해서 편입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실제로 마탱이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갈아탄 사람도 있고 예체능대도 겁나 심하다고 얘기를 하거든. 예체능이 어떻게 보면 그런 뭔가 제일 내가 봤을 땐 예체능 애들은 멘탈적으로 가장 남성다운 애들이 예체능이 많거든. 특히 체육하는 애들. 그 예능하는 애들은 개성도 엄청 가고 근데 예체능과인데 겁나 심하면 이거 얘기 다 한 거지 사실. 얘기 다 한 거야. 진짜 예체능이 이렇게 오염될 정도면 얘기 다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여자들도 이제 엄청 심하다고 얘기를 하거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도 이제 보면 에타 이런 데 보면 장난 아니야. 애비 보고 그냥 한남충 거리고. 그래서 이때 나왔던 가장 그 유명한 문구가 있잖아. 너희들은 그렇게 느그 애비 한남충이라 욕하면서 느그 애비 돈 받고 대학교 다니고 느그 애비 돈 받고 옷 사 입고 뭐 이게 하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모순을 이겨내는 것이 그런 모순을 이겨내는 게 페미니즘이다라는 진짜 갓띵언이 나왔는데 근데 뭐 여기 보면 장난 아니야. 에타는 엄청 심해. 탈코한 애들 오면 죽인다는 얘기도 있고 너희들의 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 후배 흉지년들 존나 짜증난다. 그래서 얘들은 자기들이 민주토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빼미가 일반적으로 인정할 때도 됐다. 그래서 이대 막 와가지고 신지에 지나가니까 애들 존나 환장해가고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신지가 옛날에 나갔을 때 득표수로 거의 10만 가까이 있었을걸. 처음에 나갔을 때 어마어마한 수치거든 그게.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의 이런 강성 노조들의 집결지가 여대였단 말이야. 해화역대도 막 이제 여자애들 여대생들 엄청 많이 나간 게 이게 뭐 속대, 뭐 숙명여대, 뭐 이제 이화여대 어떻게 보면 이대가 끝판대장인 그런 느낌이 있지, 그지? 얘들은 여성학이라는 그런 걸 또 배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선입견은 맞아. 근데 문제는 낮은 선입견과 높은 선입견의 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그래. 낮은 선입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낮더라도 그 선입견이 확실한 사람은 선입견이라는 게 그냥 생긴 건 아니란 말이야. 그게 정말로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간조라고 하면 간조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의 특성을 진짜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배제를 한단 말이야. 애초에 내가 아무리 선입견이다 만나보고 결정이란 말해도 배제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더욱 더 배척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게 빼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한 방에 나가리가 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리스크적인 측면 갈 때 배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선입견이고 편견인 거 맞지. 근데 이게 절대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분명히 편견 맞아. 페미니즘 내가 봤을 때 이거 심각한 이제 정신병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인데 20살 넘은 여자 중에 이렇게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아무리 여대를 다닌다 해도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내가 봤을 때 진짜 이렇게 진성으로 물들어 있는 애들은 10명 중에 뭐 한 3명 정도 될까 말까? 난 그 정도라고 생각해. 사실 뭐 좋게 봐줬을 때. 근데 문제는 이 3명이 존나 심한데 나머지 7명이 전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3명이 존나 심하다면 나머지 애들은 이제 약간 순한 맛이라는 느낌이 있고 문제는 이런 복합적인 단단한 그런 선입견이 생기기까지 이게 그냥 생긴 건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 되게 유명한 이야기야. 처음 그들이 왔을 때라는 이야기로
이게 독일의 마르틴 니밀러 목사가 했던 말이거든요. 이 사람은 약간 이제 반나치를 외쳤던 목사인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그거였어.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이야.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3인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3인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침묵했을지라도 침묵에는 대가가 따르게 된다는 것들이에요. 이런 단단한 그런 선입견이 굳어질 때까지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았을 거야. 하다못해 에타에서도 닥쳐라 병신년들아 욕하고 싸울 수도 있었겠고, 대자보가 붙었을 때 그 대자보를 찢어줄 수도 있는 것들이고, 아니면 그 여대 안에서도 반페미 운동 모임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것들이고, 이러한 강한 그런 카르텔이 굳어질 때까지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여대에 다니는 그 모든 사람들 그걸 결국에는 침묵을 했던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침묵은 또 다른 방관자나 아니면 같은 공모자로 보였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선입견들이 생겼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맞아, 여대 다닌다고 전부 다 빼미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게 이렇게 강해지기 되기까지는, 거기까지는 그런 뭔가 다수의 침묵도 한몫을 했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 선입견에 대해서는 결국엔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튼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였어요. 분명히 편견이 맞아. 근데 편견이라는 것들, 선입견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확률론이지만 사람은 그 사람 자체를, 그 집단 전체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에 와서 대규모 광역 금융 치료로 변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만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